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4%나 가격이 상승했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미쳤던 걸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와, Total Existing Home Sales. 다시 말씀드려서 기축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은 집이 아니라 이전에 지어져서 한 번 거래가 이루어진 집.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집을 들어가 산 사람들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래가 이어진 집들이 바로 existing home입니다. 이런 기존 주택 판매 또는 기축 판매의 동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끝부분에 어마어마한 주택시장에서 크래쉬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하죠. 한국은 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반면 미국은 이번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누가 집을 보러 다니겠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7% 정도나 주택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도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미국 그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기축 판매 중에서 메디안 프라이스, 즉 중간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 50만 달러, 20만 달러짜리 집이 세 채 거래됐다면 이때 중간값에 해당되는 50만 달러짜리 집이 이 통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100%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된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게 예전 집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새롭게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축,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다는 건 한 달만 보면 안 되고 꾸준한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4%나 가격이 상승했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시장의 거래는 부진했지만 가격은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집값 대역별. 여기는 한 가구의 주택 가격이 10만 달러 이하,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이하에 달하는 저소득층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거래량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줄었죠. 그런데 25만 불에서 75만 불 영역에 있는 집들이 이제 미국에서 제일 거래가 활발한 지역들인데 여기는 주택의 매매가 그렇게 많이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걸 한눈에 발견하실 수 있고요. 더 나가서 또 100만 불 이상의 고가 주택 시장도 또 거래가 위축됐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충격을 받긴 했는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들하고 그리고 이번에 레이오프, 일시적인 정리해고를 당한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이쪽에서는 지금 거래 자체가 실종되거나 수요도 약한 반면 중산층들이 선호하는 25만 불에서 75만 불 정도의 주택들은 거래도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도 주도하는 것 같더라. 이런 전망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가격이 상승할까? 거래가 부진한데 어떻게 가격이 상승할까? 이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겠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공급이죠. 그래서 공급인데요. 빨간 선이 나와 있는 것처럼 싱글 패밀리, 즉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들에 해당되는 게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의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에 미국에서 주택에서 가장 많은 공급이 있었던 건 콘도 해당되는 주택의 공급만 많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이 빨간선 상당히 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시장에서의 수급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자세가 더 강한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더 궁금한데요. 제 생각에는 공급이 감소했다, 이제 회복되는 중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여기에 공급 부족에다가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금리, 즉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역사상 최저,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이 작년만 하더라도 연초만 해도 한 5%까지 갔던 대출 금리가 지금 3%가 깨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모기지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때 여기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기지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때마다 항상 파란 선, 주택 중간값 가격 상승률들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미국 부동산 시장은
충격은 받았고 특히 저가 부동산 시장의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전반적인 주택시장 자체가 조정을 크게 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잘 안 드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경제의 충격이 지난 2008년에 비해서 짧고 굵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은행들이 연쇄부도나는, 왜냐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은행들이 전부 공적자금 받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여건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은행들의 건전성들이 개선돼 있고 은행들의 대출 능력들도 꽤 좋은 그런 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의 충격 그 자체는 더 크지만 그 충격 이후에 충격의 지속 기간의 면에서는 이번은 오히려 치료제만 잘 나온다면 짧게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인데 부디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동영상 만드는 일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